예, 바로 방금 전에 끝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3자 회동의 결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나 여러분에게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정치적 시선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죠. 한반도 평화재단의 한화갑 총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그 방금 전에 여야 회동 여야 대표와 박근혜 대 3자 회동이 끝났는데요. 예. 자, 그 내용을 저희가 일단은 정리하기 전에 예. 제가 대표님께 좀 여쭤볼 것이 이 영수회담 형식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3자 회동,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대통령과 이렇게 1대1 만남을 사실 더 원하지 않았을까요? 물론이죠. 그러나요, 실질적인 내용이 문제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를 도외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이 만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주된 그 의제의 대화 상태는 역시 대통령과 야당 대표입니다. 예.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오늘 3자 회동에서 예. 뭐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 표현하기보다는 하여간 얘기가 나오고 예. 공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죠. 예. 첫 번째가 이제 공무원 연금 부분인데요. 예, 예. 일단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식을 예, 예. 같이 했다는 거고, 그런데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 이게 강조점이었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엔 합의한 날짜도 가볍게 여기지는 않겠지만 대타협 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정치적 화법으로 봤을 때 예. 이게 합의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 대표님은. 합의도 된 것이고 합의도 안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진짜 대타협 정치적 기구가 화법이네요. 중요하니까 예. 대타협이 안 되면 합의된 것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합의도 된 것 같고 또 안 된 것도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합의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날짜는 지키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타협 기구에서의 합의, 공무원 예. 단체의 동의 예. 이것에 더 주안점을 둔 거고, 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엔 공무원 연금 그 시한을 지켜야 되는데 더 중점을 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것은요 예.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예. 야당 대표는 각 분야의 국민의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놨는데 대표가 거기 가서 그냥 합의 날짜 전부 정하고 이렇게 하자 해버리면은 예. 대타협 기구에서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타협 기구를 끼워 넣은 거죠. 예. 그러나 결국 이 야당 대표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합의를 봤다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여야 이 타협을 통해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 야당 생활을 오래 하셔서 야당의 심리를 좀 한번 제가 궁금해서 예. 여쭤보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내놓겠다.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정부안 나오기 전에 야당이 먼저 안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상대가 돼야지 예. 나도 내겠다? 근데 여당 안이 나와야 야당 안 내놓겠다는 것은 그거 따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이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야당 대표로서는 과거에 우리도 이 대통령하고 회담을 여러 번 봤지만은 예. 당에 와가지고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 전부 했고 보고할 거 아닙니까? 예. 했고 이 문제는 관철될 수 있고 하는 것 이제 합의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는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꼭 합의해 주고도 합의 안 한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그 회담을 보고요. 예. 우리나라 정치가 상당히 좀 성숙됐다. 예, 그걸 느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야당의 자세도 전에 무슨 뭐 종북이니 또는 이 반대를 위한 반대니 하는 그런 야당보다는 충성스러운 생산적 야당의 자세를 보여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마무리를 잘해야죠. 예. 그래 이번 이 청와대 회담도 아마 이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는데 그 이병기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이병기 실장의 첫 작품인지 모르지만은
조율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는군요. 앞으로 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 협의하는 그 과정이 말입니다. 다시 그 작동이 돼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당은 말이죠. 야당 대표한테 절대로 체면 구기는 일을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야당 대표가 스스로 이 문제에 협조했고 이루어냈다. 이것을 주어야 됩니다. 공을 야당 대표한테 돌리면요. 문제가 안 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뭐 예를 들면 예. 힘이 있을 때 진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과 비슷한 논리로 조금 더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야당 대표의 공을 돌리면 더 이 분위기가 살 수 있겠죠. 연말정산에서 문재인 대표가 5,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부터 7,000만 원까지는 2, 3만 원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취지대로 5,500만 원 이하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럼요. 당연하죠. 이거는 동의가 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기 전에 벌써 정부에서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 의견이 일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서 의견을 달리했다. 이거는 일치 못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얼마를 올릴 것인가? 예.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할 것인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합의를 못 봤다 그건데요. 그죠. 그건 여야가 이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야당에서는 이 부자들이 말입니다. 감세 반대하고 그 세금 올려야 된다 하고 그 복지를 위해서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타당성이 있습니다. 세금 올려야죠. 필요하면. 그런데 돈 가진 사람들이 정당하니 돈 벌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이 좋은 환경에서 돈 벌었으니까 세금 더 내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좋은 환경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고용 증대하고 투자해라. 이렇게 야당이 오히려 기업을 선도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돈 뺏기 모르고 지금 욕심만 차리고 가난한 사람 생각 안 한다. 이러지만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요.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일자리 늘리지 않으면은 정부도 일자리 늘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가 일자리를 줄이잖아요. 오히려 이 비용 줄인다 해가지고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이젠 해외 투자도 들어오게 문으로 개방하고 합작해가지고 이제 그 투자가 늘어나면 거기서 세금도 더 내게 만들고 일자리도 늘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노는 자금, 저축해 놓은 자금이 500조가 넘는 거 아닙니까?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정부하고 뭐 대결하는 양상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이 정부의 정책 가지고 따라갔다가는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 정책이 투자하게끔 나와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일단 뭐 야당 대표에게 공을 돌리면 일이 잘 풀린다고 그랬는데 이 김무성 대표가 앞으로 회동이 앞으로 필요할 경우 문재인 대표와 합의해서 오늘과 같은 회동을 요청하면 대통령께서 응해달라고 제안을 했고 문재인 대표는 앞으로는 의제를 좁혀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례화, 회동의 정례화를 의미합니까? 정례화는 그 대통령의 결심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정례화는 어려운 것이고 여기 발표에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경제회담을 요청했군요. 그럼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 협상과 또 토론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야당이 이제 마지노선이 어느 선이냐 이거 결정되면 대통령하고 만나서 담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표님께서 보실 때 대통령이 정례화하는 게 왜 좀 꺼려진다고 보세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마치 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뭐 결정한 것처럼 보면은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권위주의적 그런 건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서 합의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당 대표한테 설득당할 수도 있지만 야당 대표를 설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이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넓혀가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3년 만에 예. 오늘처럼 이런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도 앞으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내 희망을 갖기를 꺼려 했는데 예. 이런 상태로 가면은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희망이 있어야죠. 근데 또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게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중동 순방 성과 및 경제 정책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경제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남북 관계 등에서도 대화가 이어졌다. 같이 들었을 텐데 새누리당은 남북 관계가 빠졌어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 관계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의미가 나름대로 예, 저는 중동 있을 야당 거라고 입장에서 보는데요. 볼 때는 중동에서 이제 대통령이 성과를 지금 얘기하시는데 예. 그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 계약으로 가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사안이 아니죠. 예. 그러나 어쨌든 그런 MOU 정도라도 체결하고 왔다는 것은 그만한 성과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 야당이 무조건 정상회담 이것을 주장했던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정상회담할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문제 실패하면요. 아무리 성공해도 5년 동안에 이 문제 가지고 결국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인 관계도 말입니다. 서로 친해야 뭐 부탁하면 잘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통일 준비에 만들어 놓고 말이죠. 흡수 통일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응? 예. 이거 우리 따라와라 그러는데 북한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간접적으로 들어주면서 이렇게 하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느냐? 전쟁 방지입니다. 그리고 교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예. 합니다. 핵 문제를 우리가 띄어내버려야 돼요. 예. 북한이 우리하고 이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그런 의사는 억만분의 1도 없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핵 문제는 미국 보고 처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는 데마다 가서 말이요.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주장하고 협조를 요청하는데 그 나라들이 말이죠. 미국 얘기나 중국 얘기를 듣지 우리 얘기 듣고 비핵화 협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의 이 좌표 또는 우리 능력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런데 계속 이 핵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하고 대화의 틈새가 다 없어져요. 그리고 북한하고 문제에 있어서 제가 또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공식적인 채널만을 주장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천년 가도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 너 좋게 지내자 하니까 그래 좋게 지내자 이럴 사람이 안 누가 되죠. 있습니까? 예. 이 비공식적인 라인도 동원해 가지고 그런 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체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그것과 연계돼서 제가 사드 잠깐만 여쭤보는데 예, 예. 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방어를 하겠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국제 정치에서 방어력이 높아지면 상대가 공격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고 혹은 공격력을 못 강화시키면 방어력이 강해진 데에서 오히려 더 공격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 이 사드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드 문제가 지금 거론된 것은요. 예. 미국의 스케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2005년 9월 19일 육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없애는 거 합의를 봤어요. 예. 3가지 조항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승인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예. 이거 3가지예요. 북한은 자기의 안전을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미국이 동의해 줬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네. 부시 대통령이 그걸 깨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니까 이 미국은 북한의 핵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이 사드를 알래스카부터 태평양 연안 전부 구축했잖아요. 괌도까지. 그러고 이제 북한의 핵을 핑계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고 이건 북한을 향한 것이지 중국을 향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중국은 그걸 중국을 향한 거라 러시아는 러시아를 향한 거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 외교력의 부재예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미국하고 맹방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아직 뭐 미국의 요청이 없다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기 체계고 뭐고 전부 미국하고 동맹 아니냐.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을 침략하는 거 이제 원치 않는다. 우리가 막아주마 말이야.
이런 배짱도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중국을 안심시키고 중국에서 AIIB 있지요. 예, 예. 아시아 예, 그 은행, 아시아 그, 예. 이 그러니까 투자은행 그렇죠. 거기 들어간 거요. 이제 영국도 들어갔고 호주도 영국 들어갔고 들어갔죠. 싱가포르도 들어갔고 예. 지금 이 미국이 말입니다. 그 자기 맹방이 무너져서 미국 내에서까지 우리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바인데 여기서 우리 동맹국 형님 체면 지킨다고 우리 안 들어간다고 이러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걸 주장해요. 제가 한 15년 전에 2000년도 미국 가가지고 제가 상하 양원 국회의원 보좌관을 초청했어요. 점심 먹자고. 근데 한 20명이 왔는데 거기서 내가 질문을 받았어요. 한국 문제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전부 일본 문제, 중국 문제예요. 한국은 종속 문제예요. 일본은 종속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부딪히면은 일본이 중요하지 한국이 중요한 거 아닌 거요. 그럼 지난번에 무슨 여자 미 국무성 차관보가 네. 이 차관입니다. 차관이죠. 차관이 웬디 그런 셔먼. 이 우리에 대해서 말이죠. 모욕적인 발언했잖아요. 그 외무부에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항의를 해야 그 사람들도 뼈다가 있다고 알아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오늘 보니까 뭐 리앙쿠르 그것도 뺐다가 넣고 막. 근데 왜 이런 질 다시는 못하게 해야지. 주미대사관은 뭐 때문에 그 수십 년 상주합니까? 우리가 이제요. 좀 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국력이 이만큼 성장했으면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존심을 찾는 그런 방향의 외교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남북 문제라든지 이 아시아 문제 좀 미안하지만은 유라시아 프로세스 이것도요. 우리가 주장하면 중국이 당장 동의합니까? 러시아가 동의합니까? 우리 힘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예, 미국이 그렇게 하자, 중국이 그렇게 하자면 우리도 낀다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능력, 예. 우리 사이즈를 알고 말이죠. 돼야 되는데 이 슬로건만 막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방금 전에 끝나서 발표된 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3자 회동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